안녕하십니까. 유종환 TV의 유종환입니다. 픽시스 데모 1에 이어서 2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이제 UI, DY별 보험료하고 AY, DY별 그 손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고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실손보험, 그러니까 장기나 이제 생명의 실손 말고, 예, 자동차나 일반 보험, 그러니까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보험들만 파는데, 이제 실제 손해를 커버해주는 그런 손해보험들은 다 이제 거의 1년짜리죠. 오히려 이제 1년보다 짧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사고 건수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익스빗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 사고 건수를 추정하는지, 이게 이제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나 아니면 생명보험에서는 좀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결 건수와 그 다음에 이제 미종결 건수, 이제 미결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제 한번 정해진 페이스 어마운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오래 걸리지가 않죠. 이제 클레임이 회사에 이제 접수가 되고 나면 뭐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이 있나 보고, 뭐 어떤 뭐 프라드 사기가 있지 않나, 뭐 어떤 뭐 자살 관련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험금을 노리고 누가 이제 그 피보험자를 살해하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빼고는 그냥 그 기간이 뭐 길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이제 페이스 어마운트 금액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손해보험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장기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도 도입한 이제 실손보험, 이런 경우에는 가입 한도만 정해져 놓고 그 안에 이제 지급이 여러 번 지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앞으로 최종 종결까지 얼마가 지급될 것인가라고 하는 케이스 리저브, 이제 우리 개별 추산액을 쌓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pure IBNR, 정말로 레포트가 딜레이 되는 클레임을 bulk reserve 어마운트로 추정하기 위한 어떤 리저빙 업무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를 쭉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사고 건수, 그죠? 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어떻게 세야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최종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처럼 최종 사고 건수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마운트에서 paid loss development method나 이제 incurred loss development method 두 개 있듯이, 여기에서 이제 종결 건수와 그 다음에 이제 미종결 건수, 이 관계 하에서 최종 사고 건수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데피니션은 이제 제가 자세히 번역 해설한 책 레인메이킹에, 손해보험의 레인메이킹에 제가 좀 자세히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사경험 DB를 구축을 할 때 최소 단위는 이제 매월 단위입니다. 매월 단위로 이제 트랜잭션 기준이죠. 그 단위로 이제 클레임 데이터를 만들 때, 마스터 클레임 데이터베이스죠. 그때 이제 각 월말 시점에서 내가 클레임 지금 된 건들에 대한 월말 시점에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종결인지 아니면 미결인지. 종결이라는 건 이미 이제 지급이 다 끝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거고, 미결은 이제 실손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지급이 몇 번 됐건 이거 아직은 이게 최종 손해액을 다 지급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DB에서 디파인을 해줘가지고 필드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종결 건수하고
이제 미결 건수, 여기 제가 이제 미종결 건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로스 어마운트와 마찬가지로 AI, DY, Development Year 기준으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분기로 되어 있다면은 분기의 경우에는 이제 뭐 3월 3, 6, 9, 12 말 시점에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종결인지 아니면은 이제 미결인지. 그랬을 때는 이제 지급 손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아웃스탠딩 트라이앵글하고 이제 비슷한데 클레임은 이제 누적 개념입니다.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인크리멘털 그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라고 봐야 되겠죠. 종결 건수 그렇게 나오고 얘는 이제 스냅샷입니다. 각 이제 36912 월말 시점에 아직 그 OS 금액이 0이 아니라 금액이 이제 0보다 크게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세는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그 지금 지급 건수가 종결 건수가 있지만 그 보고 건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종결 건수 이거를 그 누적 종결 건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종결 건수를 더하면 이제 report claim count인데 그래서 이제 보고 건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누적 종결 건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종결 건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면책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 실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그 건수가 없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여기 지금 면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지급 종결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가 돼서 종결은 됐지만 보니까 면책이어서 금액이 하나 더 지불 안 된 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건수에서 좀 배제해주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예제에서 그 건수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 건수를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보고 건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걸로 해서 누적 종결 건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incremental sum 해가지고 요 종결 건수는 이제 그 incremental이니까 그걸 sum으로 해서 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봤던 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봤던 거는 여기 이제 각 3개월 단위마다 이제 몇 건들이 종결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누적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요 위에 누적했지만 여기는 이제 인크리멘털 기준으로 이렇게 놔둔 거를 얘는 이제 쭉 디벨롭이 되면서 얘네들을 누적으로 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적 종결 건수하고 미결 건수를 더해 주면 그게 이제 그 보고 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LDM, ILDM 하듯이 이렇게 누적 종결 건수만 가지고 이제 최종 종결 건수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결 건수, 그거를 합한 보고 건수를 가지고 하는 최종 그 사고건을 추정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LDM, ILDM 비슷한 거죠. 굳이 말로 하려면 요건 이제 Close Claim Count Development니까 뭐 CCDM, 요거는 이제 Reported Claim Count니까 RCD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려면 부를 수 있겠죠. 선진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게 이제 그 보고 건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진전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LDF 셀렉션을 합니다. 이건 뭐 loss development이 아니라 이제 claim, count development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내가 chain ladder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age to age 팩터를 선택한 상황 하에서 이제 그 LDF가 여기 밑에 이제 그 claim development 팩터가 여기 나오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최종 이렇게 이제 여기에 보고 건수인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selected 된 claim count development factor를 택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각 엑스런 쿼터별로 이제 최종 사고건이 얼마나 되는지.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eported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누적 종결 건수 여기 이제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든다고 하면 저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누종 해가지고 진전 패턴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적 종결 건수를 물어가지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H 팩터가 나오죠. 그래 카운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누종 진전 개수, 그거는 이제 LDF selection, link ratio, 누적 진전 패턴, 그 다음에 누적 종결 건수 딱 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 거죠. 요거를 내가 만약에 이제 선택을 했다. 베이직 체인 에러를.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누종 이름을 뭐 짧게 하죠. 디벨롭 시키는 거, 리포팅은 누적 종결 건수고, LDF는 지금 만든 이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누적 종결 건수, 제가 이제 선택한 클레임 디벨롭먼트 팩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각 액션 쿼터별로 최종 종결 건수가 나오죠. 그럼 그거 하고 이제 보고 건수 추정한 거하고 얘랑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요것이 이제 보고 건수 가지고 한 거고, 요것이 이제 누적 종결 건수 가지고 한 겁니다. 뭐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하고 뭐 하는 그런 디테일한 거는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할 거고, 이걸 하는 이유는 보험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언더라이팅 이어로 내가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보유 건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UI, DY별로 이게 이제 earned exposure, 유효 계약 건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제 CY 왜 이렇게 경과보험료를 가지고 이렇게 CY 냈듯이 여기에서도 CY 경과 보유 건수라고 했다고 치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UI, DY로 되어 있는 경과 보유 계약 건수를 다이거널 썸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있어야 위에 이제 요 클레임 카운트, 제가 하여튼 요 두 개, 이거를 선택하건 이거를 선택을 하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빈도, 이제 엑스턴 쿼터 디벨롭먼트 피리어드별로, 아니면은 이제 최종 프리퀀시 빈도,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리 좀 해놓은 거에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최종 그냥 된 거고, 빈도에 대한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아까 봤던, 여기서는 지금 이제 보고 건수 추정 그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어차피 여기는 지금 액션 쿼터가 아니라 캘린더 쿼터니까 여기 각 액션 쿼터별로 우리가 언더 익스포저가 있죠. 이 계약 건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나눠주면, 그러면은 지금 이 계약 보유 계약 건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AY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사고건 쭉 봤을 때 이제 어디까지 쭉 가느냐. 여기 지금 이제 요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빈도 진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거를 이제 그 AY, DY로 트라이앵글로 있는 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저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요거 뭐 줄여서 underexposure 사각형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어떤 이제 CY 하나 컬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CY underexposure를 이제 생성을 했다고 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똑같이 해서 나누기 편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누적 그 종결권으로 해가지고 요 이제 사고권을 추정을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 빈도 develop triangle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빈도인데 두 번째라고 이렇게 해보시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내가 누적 종결권으로 디벨롭 시킨 여기에 누적 추정이죠. 요걸 갖다가 나누는 거죠. 뭐로? 지금 사각형으로 만든 earned exposure 요걸로 딱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요게 빈도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CY별로는 여기에 각각에 해당되는 언더 익스포저가 있고 거기에 매칭되는 AY 기준으로 우리가 쭉 그 최종 종결 건수를 추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마지막 C13에 있는 여기의 것들이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그 1000건일 때 몇 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아지다 처음에는 많았다가 뭐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그 빈도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안에서 미리 이제 만들어 놔도 되지만 뭐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필드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경과 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효 계약 건수가 있고 온 레벨 경과 보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요율 조정을 하기 위한 거죠. 그 다른 용도로는 뭐 알파 17이나 다른 데서는 뭐 쓸 필요가 없는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온레벨 경과보험료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요렇게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요율 조정이나 다른 데서는 안 쓰는 거지만은 IFR 17에서는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언더라이팅 그 쿼터별로 들어온 계약들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들어온 계약에서의 그 미래 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요거는 이제 AY, DY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계약을 쭉 쫓아가면서 미래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뭐 이제 IFRS 17에서는 그 쓸 수 있는 숫자가 되겠죠. 미래의 어떤 뭐 그 장기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미래의 손해율을 예측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그래서 지금 어쨌든 DB가 제대로 이제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이제 보험료 관련된 거 아니면 이제 유효계약 건수 익스포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최종 손해 관련된 거 최종 상호 건수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분석이나
뭐 일종의 이제 그 어떤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분석하기 위한 꼭 인덱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이그노스틱스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게 대용량의 DB를 지금 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손해율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Y, CY 손해율로 나와놨습니다만은 최종 손해율이고 손해율 이제 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금액이 커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손해율 2를 한다. 이제 여기에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earned exposure 사각형 만들었듯이 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과 보험료가 있으면 요 경과 보험료 earned premium earned premium으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사각형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경과 보험료를. 그래야 이제 내가 그 추정한 그 AY, DY 트라이앵글하고 이걸 나눠줘 가지고 이제 손해율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지금 뭐 손해율 2다 라고 하면 이것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나눠주냐, 이건 손해율이니까 우리가 손해액에서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누적 지급 최종 손해액 추정 요거 나누기, 그 다음에 지금 만든 earned premium, 요거를 뭐 온레벨을 보험료를 또 이제 사각형으로 해서 하면 이제 온레벨 손해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손해율 측면에서 어휴 200에 막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CY는 2004년 지금 3분기 말, 그죠? 9월 말인데 그 미래의 어떤 그 손해율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CY로 이제 보험료는 그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를 UI 항목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 앞에 있는 예제하고 좀 다른 거지만 뭐 그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지금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그 발생 손해액으로 해서 최종 손해액들을 일단 추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1분기에 들어온 계약들만 내가 따로 추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계약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발생 손해액을 가지고 이제 최종 손해액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 계약들에 대한 것만 2005년 1월, 2월, 3월에 들어온 계약들에서 계속 장기 계약이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계속 사고는 발생하지만 하여튼 그 계약들은 이렇게 석 달에만 들어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클레임을 현재까지 2005년 9월까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최종 손해액을 추정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이제 UI를 내가 선택함으로써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내가 어떤 그 연대를 어떤 월을 내가 선택하건 간에, 그래서 2004년 그 1, 2, 3월이다 하면 그 이후로 이렇게 3월 2004년 1, 2, 3월에 들어온 계약에 대해서 그 이후를 쭉 2005년 9월까지 들어온 거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최종 손해액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oss Development Factor는 언더라이팅 이어 어떤 계약이든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가정이죠. 그게 이제 만약에 다를 이유가 있어서 다르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좀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서 따로 그것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LDF를 따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계약에 대한 것들만 딱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차원이죠. 우리 모든 계약에 대해서 뭐 AY, DY 이런 그 차원으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최종 손해액을 추정하는 거지만 이것은 2004년 1, 2, 3월 1분기에 들어온 계약들만 가지고 따로 추정한 거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되게 플렉서블하게 그 대용량 DB에 연결해서 이런 것들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